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.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. 네, 12월 7일 NSC 자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이고 예. 와 인사도 하시고 진짜 야, 제일 먼저 말씀하시지 몰랐네 그래도. 야, 출연자의 이 예의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, 네, 아침 일찍 보니까는 반갑긴 하네요. 재미있는 잡담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기 비질런트 에이스 얘기 많이 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국내 현안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 최근에 다시 언론 이 카메라에 화두가 되는 인물이 있죠. 노는동에 살고 있는. 누구 어디? 노는동에. 노는동?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저 목소리는 MB 목소리네. 그죠. 네. 근데 나름 성대묘사가 되네. 저요.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네.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. 아 나는 안 돼. 아무튼 뭐 우리 바로 이명박. 명박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화두잖아요. 최근 시기에. 네. 그리고 원래 이제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한 묶음이었잖아. 그래서 이명박근혜라고 사람들이 다 그걸 불렀는데 네. 적폐청산하면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부역자들만 청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명박 시기가 이 적폐라는 게 뭐예요? 쌓을 적자의 패는 뭐죠 도대체? 패단 뭐 이런 거. 패단. 패단이 쌓였다. 그럼 쌓였을 때 사실은 제일 밑에 있는 게 시초가 된단 말이죠. 이 시초를 이명박이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. 네. 물론 뭐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뭐 이승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 지금의 이제 드러나는 적폐들은 이명박이 쌓아놓고 그 위에 박근혜가 호의호식하다가 박근혜 이제 홀라당 날아가고 이명박은 아직 살아 있는 거죠. 여기를 태한다. 얼마 전에 뭐 이명박 그 황제 테니스 여지전히 치고 다니더만. 아직도. 야 근데 테니스가 그렇게 좋긴 좋은가 봐요. 요새 보니까 이명박 좀 늙었던데. 네. 그거야 뭐 나이가 간만에 TV 나왔으니까.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. 근데 우리가 이 적폐를 쌓여 있는 패단이잖아요. 그러면 이명박 적폐를 밝혀내고 그러면 이제 또 노태우,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, 이승만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정 이명박 적폐 아닌가 싶어요. 그 최근에 보니까 김태호 그 예전에 대외연락 비서관이잖아요. 김태호가 나름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에요. 그게 좀 신기하지 않나? 이게 수석도 아니고, 그러니까 맞아. 수석 보좌관도 아니고 그냥 비서관이었다고. 일개 비서관인데 일개 최측근이야. 비서관인데 한 정부에 뭡니까 이게 그 외교 안보 라인을 쥐락펴락한 실세였죠 실세. 이게 비선 실세는 아니구나 인명받았으니까. 네. 그래서 최순실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아무튼 김태호가 이명박 시기에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할까요? 대북 정책, 남북 대결 구도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이런 부분에서 못된 짓거리 많이 하지 않았나. 이 김태호 하면 또 유명한 게 돈봉투 사건. 아, 네. 그 예전에 북한에서 폭로했죠. 돈봉투 사건 아세요? 그 뭐였죠? 그게 몽골이었어요, 몽골. 몽골? 네. 아 동남아가 아니었구나. 몽골에서 북한이 예전에 폭로했잖아요. 남측에서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남측에서 보면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닌 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정도 언급만 해주면 그때 접촉했던 사람이 김태호. 김태호잖아요. 그래서 김태호가 그렇군요. 돈 뭉치를 내미는데 북측이 뭐라 그랬더라? 우리가 집어던졌어. 돈 뭉치를 집어 던지자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돼가지고 그 인물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지금 바로 검찰 소환됐죠 지금.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나왔죠. 네. 18시간인가. 근데 그 돈봉투 사건은 실제 확인은 안 되지 않았어요? 북측의 주장이니까. 북한의 주장인 네. 거고.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북측의 돈봉투를 건넬려 했다 그러면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 이거는 뭐 또 물론 걔들은 뭐 통치행위라고 하겠지만 그죠?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수 쪽에서 그 아마 사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거 부정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. 물타기로 넘어가고 뭐 이랬던 거였죠. 그러면 진짜였나 보다. 진짜 돈봉투 줬나 보다. 근데 이게 지금 적폐 이명박 적폐 사실 이게 그 시작도 안 한 건데 뭐 아직 몇 명 그냥 조사 지금 하는 중인데 아무튼 지금 그 전망이 그렇게 네.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최근에 어젠가요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
주요 이 올해 안에 끝낸다면서요? 네, 적폐 청산 그 수사를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올해 안에 마무리하자고. 근데 이게 무슨 그냥 뭐 우연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 거면은 네. 총장은 지금 상당히 의도를 갖고 한 얘기고 뭔가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뭐 그런 말까지 덧붙였지. 너무 한 이슈에 오래 매달리면은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. 네,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이명박 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네. 그런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왜 그럴까? 아니 올해 안에 끝낸다면 사실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달도 안 남았는데. 끝났지 뭐 올해 사실. 그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무리하는 수준 말고 예, 새로운 조사를 할 수가 없죠. 연말에 끝내려면. 그 사실 검찰들도 2월달에 인사이동 있지 않아요? 있죠. 예, 그걸로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 되니까 2월달에 인사이동 할 건데 굳이 지금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잖아요. 예, 의욕도 안 생길 거고.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를테면 예전에 이명박 시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4대강이잖아요. 4대강 사업 관련한 각종 비리 행위가 많이 예견된 게 있고 그리고 자원외교. 그 뭐 사자방이라고 한 건 뭐예요? 근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. 그 합쳐서 사자방인 예. 거예요? 방산 비리가 최근에 약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적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집권 초기에 얘기 많이 했죠. 그 얘기했잖아요. 국방부 예산 엄청 늘려주면서 국방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왜 늘려주면서 그런 얘기하지? 그러게 말이에요. 줄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. 근데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때 많이 논란했죠. 여기에는 좀 꼭 하나를 덧붙였으면 싶은 게 바로 천안함 사건이 있다고요. 그렇죠. 천안함 침몰의 진실 이거를 밝히면서 뭘 해야 되냐면 천안함을 빌면해서 이명박이 그때 오이사 조치를 감행한 거 아닙니까? 모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중단시키는 그것도 웃긴 게 이제 개성공단 빼고 중단시킨 거죠. 근데 실질적으로 오이사 조치. 그때 이 발효했던 오이사 조치가 엄밀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근원은 천안함 사건이 되는데 이 천안함 사고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왜냐하면 저기 신상철 씨께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시잖아요. 예, 그렇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은 혹시? 이게 그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재판이라서 네. 엄청 오래 걸려요 원래. 근데 지금 몇 년째죠? 그게 그리고 뭐 재판이 저는 명예훼손 이런 거였죠. 예. 그 군 쪽에서 국방부가 신상철 씨 신상철 고발을 한 씨를, 거죠. 명예훼손으로 예. 고발했는데. 아 근데 이게 재판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잖아요 지금. 이것도 신기하고.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고 이제 북한의 이 이른바 버블 제트 미국도 가지지 못한 첨단 무기. 근데 요즘에 또 북한이 워낙 첨단 무기를 많이 쏘다 보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. ICBM도 쏘고 막 뭐 이제 뭐 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간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왠지 버블 제트 이러면 야 북한이 버블 제트도 있는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매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죠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. 근데 저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좀 밝혀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.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남북 관계가 다 경색이 되고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 용어를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네요. 그러면 사자방에 천안함부터 해서 천사자방? 사자방천. 사자방천. 사자방천이 낫네요. 사자방천 천사자방 어때요? 천사자방 그것도 괜찮다. 천사. 근데 뭐 이명박이 14선. 천사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되니까 네. 저는 기분 나쁘네. 좀 축구 방송이 전략적으로 천안함을 좀 들이밀어야 되지 않나. 사자천방. 원래 또 각종 의혹에 좀 이렇게 또 꽂히는 게 있잖아요. 12명 여조보금부터 시작해가지고. 아니 이게 칼기. 천안함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뭐예요? 아무튼 사람들이 다 1번 어뢰가 딱 나오는 순간 야 이건 장난이다.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죠. 근데 어쨌든 북한이 한 걸로 결론을 내리고 정부가 그냥 그렇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뭐 의혹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이제 유언비어 뭐 이런 걸로 다 잡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. 저도 그때 경찰 조사 받았어요. 나 정말 황당한데 아무튼 조사만 받고 그냥 무혐의 처리되긴 했는데. 아니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니까. 그죠. 그러고 네. 세월이 훅 흘러버리니까 지금은 다들 당연히 북한이 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계속 이제 북한의 소행, 천안함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도발 이렇게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
그냥 암묵적으로 그럼 북한이 한 거지 그건. 이게 옛날에 의혹 사건들도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칼기 사건도 그때 당시에 막 의혹적이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누가 칼기 사건 북한이라고 하지 아니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. 그죠. 또 예전에 87년 대선 때 노태우 쪽에서 진행했다는 부정선거 논란. 아, 뭐 컴퓨터 조작. 네, 이런 거. 뭐 그런 부분. 노태우 때요? 87년 대선 때. 아니 그때는 컴퓨터 조작은 아니었죠.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구로 투표함 네. 탈취 사건인가? 네, 그래서 뭐 농성하고 이랬잖아요. 그거는 아예 그냥 뭐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이런 거 의혹 아니었나요? 네, 네, 네. 뭐 컴퓨터를 이용한 그때 당시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모르겠습니다. 그때는 제 컴퓨터가 거의 보면 XT 해가지고 왜 디스켓 넣어서 부팅 시키던 예, 그런 시절이었던 거고. 아, 네, 제가 그때 유언비어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시간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죠. 사실로 그냥 정설이 돼버리는 거죠. 계속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. 이게 특히나 뭐 그 남북 관계 문제, 북한과 관계된 문제는 네, 더 그렇죠. 뭐 조사를 일단은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, 네, 그리고 뭐 국방부라든지 국정원 이런 데 관계된 대북 정보 관련 이런 문제면은 검찰이건 뭐 정부건 어느 정치 세력이건 다 일단 접고 들어가니까요.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가는 거에는 주저주저하는 이런 거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이게. 맞습니다.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적폐 상황 중에 천원함 꼭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.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지금 이명박 수사 적폐 청산해야 되느냐는 게 이게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하잖아요. 지방선거 이 국면을 그냥 너무 지금 요즘 분위기면 지금의 분위기 취해서 안주하거나 내지는 부탁대고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. 어떻게 보세요? 분위기가 그런가? 뭐 사실 이제 지금 수구 세력에게 네. 지방선거가 불리한 것만은 맞겠죠. 근데 이게 이제 수구 세력이 그 좀 분리해가지고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이런 거를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이럴 수만은 없는 게 또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 뭐 진보 중도 이렇게 경쟁하는 그 대상의 한 주체가 지금 수구 세력 아닙니까? 근데 수구 세력이 과연 제대로 된 보수냐 이런 문제 의식이 많은 거잖아요.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적폐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가 구속까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세력들은 그 어떤 건전한 보수 세력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정치권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야 될 이런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로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. 이 와중에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랑 어떻게든 뭐 이제 뭐 전국 재편을 막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.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갔을 때 문제는 지방선거가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구광역시장, 경상북도 도지사, 뭐 경상남도 도지사, 부산 울산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자유한국당 출신이 당선이 돼버리면 홍준표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지방선거 우리 승리했다. 어려운 여건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.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거라고.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다.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겠어요? 아니 전 그런 게 좀 우려가 돼가지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적폐 세력들, 수구 세력들을 뿌리 뽑는 하나의 민주주의를 뿌리 깊게 풀뿌리까지 내리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. 아 당연하죠. 예. 근데 그럼 이명박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진 않겠지? 출마하지 않는데 아마 지금 보면요 지방선거에 이제 입후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색을 할 거 아닙니까? 예전에 지방토라든가 지방유지 이런 사람들 주로 어디 하겠어요? 그래도 이제 그 주민 지역 사회 발전이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진보정당, 민중당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, 네. 그리고 또 뭐 민주당으로도 출마하겠죠. 근데 예전에 이 토 세력들 그리고 이제 자본에 얽혀 있는 이를테면 예전에 4대강 사업으로 이제 뭐 한몫 챙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정당으로 출마하지 않겠냐는 거예요. 지난 대선 때 진짜 홍준표가 충격 발언했잖아요. 사실 4대강 사업은 다들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대선 토론회에서 4대강 뭐가 문제냐? 잘 되지 않았냐? 녹조라 때 야
그러면 소양강 댐은 뭐 1년 내내 물 가둬놓고 있는데 왜 녹조 안 생기는데? 네. 와,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토론의 분위기를 다 뒤집어. 맞아요. 그래 이공계가 좀 필요하다니까. 소양 때문에 왜 녹조가 안 생기는지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. 네, 문재인 대통령. 네. 아니 그럼 다 반대하는데 당신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?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. 안 되죠. 그때는 딱 과학적 식견으로 밟아버렸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적폐청산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네. 예, 이명박 구속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함이 있는 거죠. 지금 이명박계가 무슨 자유한국당에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자체가 심판받거나 평가받고 역사적으로 이러면은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. 네, 분명한 거죠. 그리고 한 10년간 그 세력들이 집권했는데 그때 그렇죠. 쌓인 적폐가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건 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막는 거죠 어떻게든.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진영의 저변에서 출마하고 그들의 근간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지역 유지들 이런 멤버들이 MB 비리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파헤쳐 나가면 되게 옹색해질 거 아니에요. 얽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. 4대강 난리 나가지고 지금 뭐 낙동강 관련 비리가 막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입후보로 하겠냐고.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탁 조져버릴 수 있는 근간에 서물어버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로 바로 이 MB 적폐 이거를 두드러 패야 되냐. 자 일단 이명박부터 구속시킵시다. 그래서 지금 이거 좀 그냥 구속이 되겠거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적폐는 청산한다고 했으니 네.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좀 불길한 징후가 좀 나타나고 그죠. 있어서 뭐 구속영장 뭐 기각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보니까. 그죠.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 뭐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MB 구속 빅헤드 들면서 다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고 있더만요. 물론 소규모긴 하지만. 그래서 원래 또 지금이 촛불 시즌 아닙니까? 아 근데 촛불은 진짜 왜 겨울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? 이게 무슨 뭐 아이스하키도 아니고 그죠? 근데 촛불은 겨울에 들어야 맛은 나긴 나요. 아 진짜 너무 그죠? 힘듭니다. 뭔가 네. 이거 포근하고 따뜻한 이런 아, 메시지가 여름에 있잖아요. 좀 듭시다 여름에. 아니 저기 뭐 삼복더위 안 그래도 쪄 죽겠는데 우리 그 촛불 켜고 있으면 좀 촛불 집회 말고 그 하절기용 뭐 그 상징을 하나 얼음 만들어야 얼음 돼요. 집회. 하절기 얼음 얼음 집회. 집회 좋다. 그래서 다들 쭈쭈 하나씩 이렇게 불고. 얼음 뭐죠 아이스크림 딱 들고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좀 그렇게 거의 10분 만에 집회 끝날 것 같은데. 촛불은 왠지 촛불을 붙여가지고 촛불이 탈 때까지 하잖아요. 물론 다 탈 때까지 하진 않습니다만 괜찮겠는데 그거. 아 겨울엔 진짜 추운데. 네, 그건 나중에 이제 꼭 겨울마다 이거 해야 돼. 하절기용 집회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보고 촛불 집회는 아무래도 이게 동절기용이다. 촛불 집회 형식이 처음으로 제한된 것도 예전에 효수리 미술의 사건인데 네티즌 또 악마 뭐 가을에 시작돼가지고. 11월 달이었죠. 네. 네, 이건 아무리 봐도 겨울용. 아 겨울이야 진짜. 지금 다시 옛날 겨울이야. 아 힘들어. 촛불을 부른다. 박근혜 촛불로 우리 정리했으니까 MB도 한번 촛불로. 자 오늘 NSC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예.